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은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한번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 땡땡 공화국입니다. 예. 또 한국인들이 이것 사랑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는 이것은 세계 2위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전문점 숫자도 지난해 8월 기준 9만 개를 넘어서면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소주 생각했었는데요. 2위라 그래서 소주는 당연히 1위일 테니까. 커피죠, 커피. 커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어나는 이제 커피 전문점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이른바 카공족인데요. 예. 문제는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공족의 도를 넘는 자리 이용이 업장의 매출에 타격을 주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카공족 대처법까지 공유될 정도로 소갈이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예.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 장 준비하셨다고 함께 볼까요? 지금 이게 카페인데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얼마 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로 그 사진 한 장인데요. 예. 손님이 카페에서 작업을 한다고 갖고 왔다, 프린터기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예. 업주는 정중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장사 6년 만에 이런 손님은 정말 처음 본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아이고, 돌이켜보면 카공족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의자에 그대로 누워서 잠을 아이고. 자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그렇게 자면 안 된다는 업주의 말에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학생이 결국 불쾌한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이 카페에 머문 시간이 무려 10시간 정도. 그 사이 다른 카페의 음료를 몰래 사와서 먹고 또 치우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업주는 장사가 힘들어 24시간 영업을 시작했는데 또 얼마 안 돼 이런 일을 겪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부하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기서 잘까 싶었는데 10시간을 머물렀다고 그러고 다른 곳에서 사왔다고까지 하니까 카페 주인이 정말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카공족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님? 네, 한 취업 플랫폼에서 MZ세대에서 G세대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카페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집은 16%, 그리고 도서관은 15%를 차지해 단연 카페가 도서관보다 취준생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20대 대학생 10명 중 9명 정도가 카페에서 공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학생도 45%나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카페마다 에어컨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오거나 또 콘센트가 자리 밑에 바로 있는 자리 등은 카공족들로 이미 만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부터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좀 당연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63%고 도서관이 15%라고 해서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커피 전문점이 이제 워낙 많이 생겨나는 동안 독서실이 또 많이 사라지기도 했죠. 예. 무엇보다 2000년대 초중반 여러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한국에 상륙하면서 카공족 문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유명 브랜드 스타벅스는 이제 공간 자체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커피 전문점 할리스 역시 카공족 좌석을 따로 마련하면서 장시간 머무는 고객을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텀블러와 이제 다이어리 등 각종 굿즈를 함께 판매하기도 하고요. 커피 말고 식사류 같이 카공족을 겨냥한 다른 메뉴를 개발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공족을 포용하는 프랜차이즈도 있다라는 건데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개인 영업자들에게는 규모가 적은 카페를 운영할수록 좌석을 좀 많이 회전해야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카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이제 자꾸 바뀌면서 자리가 이제 차야만 이제 회전율이 높아야 이제 맞아요. 매출이 오르는 구조죠.
게다가 최근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회전율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로서는 최근 들어 카공족으로 인한 고민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이 크니까 카공족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카페 점장들은 이제 이용 시간 제한을 두거나 또 콘센트를 막아두는 등 이제 카페를 독서실처럼 쓰는 이들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또 실효성은 그다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일부 업주들 사이에서는 이제 카공족을 내보내기 위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반복해서 튼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낮은 테이블을 만들어 장시간 작업하기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실내 온도를 낮춰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네, 막 중독성 있는 뭐 쏘리 이런 음악 계속 쓴다는 얘기도 봤었고요. 오죽하면은 이게 뭐 업주 입장에서는 에어컨 내리면 전기요금 더 내는 건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다른 카페의 손님까지 이제 내보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쓰겠냐는 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2시간 이상 이용 금지 이렇게 문구를 내건 카페들도 보이는데요. 예. 또 아예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처럼 그냥 잠깐 뭐 작업하러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거나 뭐 너무 에어컨 온도를 낮춘다거나 하면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요소가 될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또 소비자 차원에서 또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일부 얌체 카공족들 때문에 잘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카공족과 관련해서는 업주와 손님 그리고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조언합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그 정도에 딱 합당한 서비스를 누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또 소비자들도 그보다 너무 과하게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건데요. 네. 업주들 역시 모든 고객이 민폐를 부리거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극단적인 방법을 강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그 정도로 딱 합당한 서비스를 바라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최대 이용 시간을 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과연 그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지난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켰을 때 손님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어가면 손해를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테이블 8개 규모의 비프랜차이즈 카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1시간 42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카페처럼 편하게 공부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시설의 부족이 카공족 논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만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 카페처럼 많고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도서관 수가 다소 적을 뿐더러 딱딱한 이미지가 짙어서 카페가 공공 커뮤니티 공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공간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든 좀 지나칠 때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음료를 주문했다고 이제 내가 여기 마음껏 써도 되지라는 인식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